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미경 선생님 강의 재밌게 잘 들으셨죠? 네, 워낙 말씀을 재밌게 잘하시는 분이라서. 근데 제 강의는 재미없어요. 네. 일단 여기 온 우리 어린이 친구들 혹은 청소년들 보니까 게임 얘기한다고 혹은 도티씨 본다고 신나서 앉아 있는데 어머님들 표정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도대체 우리 애가 게임을 언제까지 할 건지, 이거 게임을 하게 내버려둬도 되는 건지, 게임이 도대체 뭔지, 왜 이렇게 게임에 열광하는지 등등의 걱정을 가지고 아마 여기에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강의는 어린이들 대상이 아니라 좀 게임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으시고 걱정도 있으신 부모님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아마 특히 초등학생까지의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진짜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그냥 혹시나 선생님이 하는 얘기 이해가 되거나 혹은 청소년부터는 한 번씩 좀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혹은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게임에 빠져드는가? 아까 친구들이 대답을 하던데 게임 왜 해요? 그죠? 게임에 빠져드는 이유 첫 번째, 재미와 즐거움이에요. 재밌으니까 하지. 게임은 사실 이 게임이라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열광들을 하는지, 게임의 세계는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 제가 이제 공부하는 거나 아니면 강의 때 좀 도움이 돼 볼까 하고 저도 1년 전에부터 게임을 잠깐 시작을 했다가 아직까지 못 끊고 있어요. 재밌어요. 재밌고 즐겁고 시간 때우기 최고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부터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게임에 빠져드는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 성취 그리고 정복에 대한 욕구인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욕구가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서 의외로 사람은 성취와 정복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요. 내가 뭔가를 이뤄내고 싶은 거, 엄마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아빠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를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성취와 정복에 대한 욕구라는 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주로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을 하거나 게임에 빠지는 아이들의 특징은 현실에서 이런 성취나 정복 욕구가 만족이 안 될 때라는 거죠. 현실에서 뭔가 성취가 안 되고 정복이 안 될 때, 그런 욕구를 채울 수 없을 때 가상세계인 게임을 통해서 그 안에서 레벨을 올리고 퀘스트를 깨고 혹은 혈원들이나 아니면 길드원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게임에 더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또 중요한 건데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어머님들 이렇게 옆에서 애 게임하는 거 보면 게임이 이제 나이대에 따라 좋아하는 게임이 워낙 다르긴 한데 사실 이게 도대체 뭐가 재밌나 라는 생각들을 하실 정도로 단순한 게임부터 야 이게 뭔 내용이야 할 정도로 복잡한 게임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 게임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소속감을 준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하던 게임, 콘솔 게임, 비디오 게임은 나 혼자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다 보면 한계가 있고 재미가 없고 질려요. 그러면 그 게임 팩을 바꾸거나 CD를 바꿨는데 요즘엔 같이 하는 게임이에요. 게임 세계 속에 친구들이 있고 나의 어떤 모임이 있고, 뭐 게임에 따라 다르긴 한데 길드, 클랜, 뭐 혈맹 이런 식으로 부르는 모임들도 있고 자기들만의 어떤 서버 안에서의 커뮤니티가 있단 말이에요. 즉 현실적인 세계 안에서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라는 만족감, 소속감이 없을 때 주로 가상세계인 게임 안에서 그런 소속감을 대신 느끼게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관계에 대한 욕구인데,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 누군 다른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에 대한 욕구가 당연히 존재하는데,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떤 이런 관계에 대한 욕구가 만족이 안 될 때 혹은 게임을 해야만 현실 속의 관계가 유지가 될 때 그런 게임 속에 더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학원 보내는 문제에 있어서 엄마들이 제일 우려하거나 좀 갈등을 하시는 예, 엄마들이 갈등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학원을 보내기 싫은데 학원을 안 보내면 우리 아이가 같이 어울려서 놀 친구가 없다는 걱정들 많이 하세요.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 게임을 안 했을 땐 아이들과 어울릴 수가 없다든지 아이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혹은 외면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어머님들 친구들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뭐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가 있는데 나는 그 드라마를 안 봐. 그럼 애들끼리 얘기할 때 나는 소외당하죠. 그래서 집에 와서 결심을 하고 드라마 한번 다시 보기로 틀어보죠. 아니면 네이버 뒤져서라도 뭔 내용인지 대충 내용이라도 알고 간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애들도. 일단 마지막으로 이게 또 안타까운 건데 게임에 빠지게 되는 게 자아 실현과 초월에 대한 욕구라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또 다른 자아를 만드는 거예요. 게임 세계 안에서. 즉 현실에선 내가 되게 작고 약해. 근데 게임 세계 속에서 나는 겁나 세. 혹은 게임 현실에서는 나는 되게 아이들에게 인기도 없고 아이들이 날 좋아해주지도 않는데 게임 세계에선 내가 밤새고 열심히 해서 레벨을 엄청 올렸더니 다들 나를 좋아하고 추앙을 해줘. 님 최고 뭐 등등 하면서 난리를 쳐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현실 속의 자아와 달리 또 다른 자아를 게임 속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즉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게임에 열광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재미있어서라기보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는 거를 부모님들이 꼭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론 우리는 그냥 게임이 재밌고 게임이 이런 스토리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런 구성이구나, 원래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게임 안에 수많은 트릭들이 있어요. 게임 안의 심리학이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포함해서 어른들까지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든 여러 가지 함정이랄까, 부비 트랩이랄까, 혹은 트릭이랄까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에 혹해서 게임에 더 빠지게 돼요. 첫째는 목표 설정 이론이라는 건데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게임 안에 게임을 떠나서 우리는 구체성이 있고요. 어떤 내가 도전할 만한 난이도가 존재를 하고 남들과 경쟁을 하는 느낌을 가지고 어떤 걸 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여기까지 레벨을 올려야지라는 이런 내가 설정한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겁나 열심히 합니다. 즉 많은 친구들이 나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게임 안에 그런 장치들을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퀘스트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깨라고 나와요. 그럼 내가 깰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게 도전하지 않아도 몇 번 도전하거나 한두 번 도전하면 충분히 깰 수 있게 만들어 놔요. 그걸 깼더니 아이템도 주고 돈도 주고 뭘 줘요. 그리고 나만 깨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과 함께 깨거나 다른 애들과 경쟁을 하면서 오씨 쟤는 왜 이렇게 레벨이 높아, 쟤는 훨씬 더 좋은 갑옷을 입었네 하면서 나도 뭔가를 갖고 싶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나 빨리 오늘 밤에는 딱 레벨 업하고 자야 되겠다, 혹은 나는 오늘 이거를 따먹고 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만들게 해요. 이게 게임 회사의 트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미완성 효과예요. 뭐냐면 우리는 완성되지 못한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가 게임 그만해 그랬는데 이제 레벨업 하는데 경험치 2% 남았어. 거기서 그만둘 친구 쉽지 않아요. 이게 자려고 누우면 아씨 그 랩업 했어야 되는데 왜 랩업하면 아이템 좋은 거 주거든. 아니면 이제 막 뭔가 퀘스트 거의 다 깼고 여기서 멈추면 쉽게 말하면 그동안 해온 게 도로아미탑을 돼요. 근데 엄마는 그런 사정 모르니까 빨리 끄라고 그래. 거기서 끄는 건 진짜 부처님도 쉽지 않아요. 이런 미완성 효과가 게임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숨어 있어요. 퀘스트 깼어야 되는데 못 깬 거, 그 다음에 출석 체크. 네, 출첵 꼭 하게 되잖아요. 왠지 출첵 안 하면 학교를 안 간 것 같은. 그 다음에 뭐 레벨업, 레벨 마찬가지. 그 다음 계급, 뭐 전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 경험치나 레벨업 이런 거를 숫자로 보여줄 뿐더러 막대기 형태로 해서 시각화 시켜줘요. 이게 눈에 딱 보면 얼마 되게 안 남은 것 같거든. 실제는 그거 하려면 한두 시간을 해야지 되는 건데 눈에는 얼마 안 된 것처럼, 얼마 안 남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하고 싶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손실 회피 경향이라는 거를 많이 활용을 해요. 게임에서는. 이게 뭐냐면 손해 안 보는 건데 게임 우리 초등학생들이 하는 게임은 내가 잘 몰라요. 하지만 MMORPG 이상부터는 아는데 게임하다 보면 내가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죽었을 때 그냥 시간 지나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다이아나 게임 머니 얼마를 쓰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살아나는 방법을 만들어놔요 보통. 근데 아이 그 돈 아깝게 왜 그래 다시 시작하면 되지는 엄마들 생각.
내가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지금까지 들인 시간과 내가 그동안 얻었던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날아가는데 누가 그거를 다시 시작해요? 거기서 얼마 주고 사서 바로 직부해버리죠. 직부는 즉시 부활이에요. 그다음 또 하나가 한정 판매. 그렇게 뭘 자꾸 팔아요. 파는데 그냥 팔지 않아. 한정 수량만 팔아요. 혹은 한정 기한만 팔아. 며칠까지만 판대. 그러면 처음에는 관심 없던 사람도 오씨 이거 오늘 끝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엄마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1,000원짜리 2개 1+1이면은 이걸 안 사면 내가 손해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1,000원 더하기 1,000원 2개인데 나는 1,000원만 내면 2개를 사니까 안 사면 손해란 느낌에 1,000원을 사요. 사실은 필요 없는 걸 샀으니까 1,000원을 손해 본 건데 나는 마음속으로 1,000원 이득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들 좋아하시는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이게 게임에도 있어요. 네, 희귀성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매장에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관심 없던 것도 눈에 가고 똑같은 게 게임에도 있어요. 그렇지. 너 많이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게임 안에 다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 머니. 모든 게임은 절대로 그냥 우리나라 화폐 가치인 원을 쓰게 안 해놔요. 뭐 게임마다 다른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쉽게 말하면 충전을 해서 진짜 돈을 내면 게임 머니로 바꿔줘요. 근데 왜 게임 머니를 불편하게 자꾸 만드냐? 어머님들 신용카드 생각하시면 돼요. 카드 긁을 땐 내 돈 나가는 거 아닌 것 같잖아요. 카드 고지서가 날라와야 실감이 되죠. 똑같아요. 만약에 똑같이 1,000원짜리 뭘 쓰는데 여기서 당장 통장에서나 내가 1,000원을 꺼냈으면 왠지 쓰는 것 같은 느낌인데 충전할 때는 어씨 또 이렇게 썼네라고 자책을 할지 몰라도 쌓여있는 게임 머니가 그냥 1,000원 날라갈 때는 별 감흥이 없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유 효과라는 건데 어머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큰 집 살다 작은 집 못 살고 큰 차 타다 작은 차 못 탄다. 차가 없을 땐 몰랐지만 있다 없어지면 징그럽게 불편하다 뭐 이런 것들. 게임 안에 다 들어있어요. 보통 체험판이라고 그래요. 그냥 애들한테 선심 쓰듯이 야 이거 30일만 써봐 누르기만 하면 30일 동안 갑자기 겁나 좋은 걸 내가 입을 수가 있어요. 그치. 그게 넌 무슨 게임 하니 넌 도대체. 그래.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30일 동안만 쓰면 그 다음에 안 쓰면 될 것 같죠. 30일 동안 내 건 줄 알고 쓰다가 30일 끝났더니 없어졌어. 겁나 불편하거든요. 옛날에는 몹 잡을 때 한 2대 때리면 될게 30대 때려도 안 죽고 내가 죽게 생겼고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썼던 게 원래 내 거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면서 그걸 사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재밌는 게 소유 효과에 가상 소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원래 내가 가진 적도 없고 내 것도 아닌데 꼭 내 거여야 됐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게임마다 다르겠지만 끊임없이 떠요. 뭔 행운 이벤트 해가지고 어떤 님이 1위에 당첨됐습니다. 3위에 당첨됐습니다. 그걸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꼭 나도 될 것 같거든. 네. 그 어머님들은 잘 안 사시지만 아버님들 로또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로또 옆에 누군가는 됐다는데 나는 옆에 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왠지 내가 사면 될 것 같은 느낌. 꼭 로또의 당첨금은 원래 내 것이었던 것 같은 느낌. 네. 이게 미성년자가 많아서 그러는데 박진영 씨 노래 중에도 그런 거 있죠. 원래 네가 살던 그 집 내가 살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네. 사람에도 속해 오게 가상 소유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매몰 비용 효과예요. 뭐냐면 담근 게 있어서 못 빠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엄마한테 욕도 드리고 겁나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만두기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아쉽고 못 그만둬요. 그래서 야 너 아직도 그 게임 하냐 할 정도로 해요. 어머님들도 아버님들 아실 테고 리니지란 게임 아세요? 너네도 알아? 리니지 1이 있어요. 전설적인 게임이죠. 그게 아마 97, 8년인가? 한 20년 된 게임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거 하는 인간이 있어요. 야, 쟤는 그 당시에 초딩이었으면 지금 벌써 사회인이 됐고요. 그때 20대였으면 지금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도 아직도 그거 하는 애가 있어요. 어이가 없어서 야, 왜 아직도 이걸 하냐, 재미도 없고 요즘에 그래픽도 좋고 훨씬 더 좋은 세련된 게임들이 많은데. 매몰 비용 효과예요. 야, 내가 그동안 들인 게 있지란 얘기. 여러분들 어머님들 아시나요? 그 게임 캐릭이나 게임 아이템 실제로 현실에서 직구 사고 파는 거 아세요? 그 시장이 어마어마. 아, 넌 어떻게 하니 너는? 넌 알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돈, 시간, 노력 등등을 들였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이외에 이제 또 아마 꼭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외 여러 가지 게임 회사에서 현질을 유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캐릭터와 본인의 동일시. 캐릭터가 죽었는데 내가 아파. 왠지 꼭 내가 죽은 느낌이에요. 정말로 캐릭터, 나는 나고 얘는 그냥 내 캐릭터인데 얘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면 내가 직접 가서 복수를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PK라고 그러죠. PK, 플레이어 킬링. 그런 것들 시스템 만든 거, 그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게임 캐릭터와 본인을 자꾸 동일시시키게 만들어요. 그리고 커스튬을 캐릭터에다 돈 들이고 하는 거 아세요? 캐릭터 얼굴 모양, 헤어, 메이크업 다 하고 옷 갈아입히고. 아이템이 아니에요. 아무 그 공격력, 뭐 전투력에 도움 하나도 안 되는데 뭘 자꾸 돈 주고 갈아입혀요. 옛날 어머님들 싸이월드 때 그 도토리 사가지고 애들 막 이렇게 갈아입혔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바타 만들듯이. 그거를 게임에서 계속 다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게임이 과연 꼭 그렇게 나쁜 놈인가? 게임에도 순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게임의 순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미와 즐거움. 사실 게임 되게 즐거워요. 재밌고 잘만 하면.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 긴장 완화와 스트레스 해소, 실제로 도움됩니다. 이거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술 드시는 거나 아니면은 긴장 완화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썩 좋아 보이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혹은 오히려 건전할 수도 있어요, 게임이. 근데 세 번째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데, 아이들에게 그럼 게임이 어떤 순기능을 주느냐? 아까 말한 대로 친구 관계 유지 그리고 대화 참여하는 데 게임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게임이 없으면, 게임에 대해서 모르면 대화 참여가 안 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요즘엔 다들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김희경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게임이라는 게 그럼 과거에 없었냐? 있었어요. 뭐 김희경 선생님 연세가 많으셔서 저는 뭐 사방치기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저희 어렸을 때 구슬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 좀 먹어가면서 보드 게임, 부루마블이라고 혹시 아세요? 너는 다양한 게임들을 다 하는구나. 그래, 그건 좋다. 보드 게임들 원래 원조가 모노폴리라는 거고 우리나라는 부루마블로 나와서 그 부루마블, 아니면은 뭐 고스톱. 네, 친척들 모이면 치는 고스톱도 역시 게임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 어렸을 때 콘솔 게임, 겜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비디오 게임들 뭐 등등 여러 가지 게임들은 꾸준히 있어 왔어요. 다만 요즘에 어떤 사회적인 그 시스템 변화 자체가 온라인으로 다 연결이 돼 있고 여럿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즐기는 게임이 된 것뿐이에요. 즉 게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절대 모르시는 게임 속에 숨겨진 순기능들 말씀드릴게요. 첫째,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재도전. 어머님들이 징그럽게 싫어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굉장한 순기능이에요. 이 좌절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금 계속해서 재도전하는 거를 통해서 애들이 뭘 배우느냐? 복원력이 생겨요. 즉 넘어져도 일어나는 걸 배운다고요.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요.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순기능이에요. 또 하나,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같이 협업을 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의타적 행위를 해요. 뭐냐면 아까 출석 체크하는 것과 비슷하게 내가 게임에 접속을 하는 순간 우리 길드, 우리 혈맹을 위해서 기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돈 왜 내요? 내가 돈 주고 산 다이아 아니면 뭐 돈 주고 산 게임 머니를 걷다 기부를 해요. 왜? 우리 혈맹이나 길드가 커져야 우리가 더 좋아지니까. 같이 좋아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익힌 나만의 노하우를 공짜로 알려줘요. 야, 이건 이 퀘스트 이렇게 깨면 돼,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돼를 서로 의견을 공유해요. 그런 의타적 행위들을 배워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규칙을 준수하는 것. 왜냐, 규칙대로 안 하면 못 깨거든요. 게임에 다 이렇게 정해진 틀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어디 가면은 상대편 죽일 수 있고 어디 가면 못 죽이고, 뭐 죽이면 벌칙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규칙이라는 것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이 규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들을 게임을 통해 배울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게 참 중요한 건데, 타인의 노력 혹은 타인의 성장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걸 배워요. 나보다 훨씬 레벨이 높거나 나보다 전투력이 훨씬 센 캐릭이 있으면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서 뭐 용어도 있더라고요. 실력은 없는데 현질 겁나해서 뭐 레벨이 높은 애들만 놀리고 뭐 이런 것도 하곤 하던데, 어쨌건 센 애들 인정해 주는 거. 즉, 네가 이만큼 노력했구나. 얼마 전에 나보다 낮았는데 열심히 하더니 더 올랐네. 님 축하. 뭐 이런 것들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순기능이 있습니다. 즉, 게임이라는 게 어머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게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게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게임이라는 거, 아이들이 즐기는 어떤 공통된 주제, 화제 혹은 놀이거리가 형태만 변화했을 뿐이지 과거와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요즘에 하는 온라인 게임에는 몇 가지 문제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이 게임을 현명하게 즐기기 위한 걸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과거에 구슬치기, 사방치기는 중독이 안 됐어요. 여기 부루마블 중독된 분 있어요? 고스톱 중독되신 분? 고스톱은 중독이 있어요. 도박 중독. 이 게임이라는 거는 과거도 아니죠. 사실 현재까지 게임 과몰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친구 관계에 지장을 줄 정도로 게임밖에 안 하는 친구들. 아까 김희경 선생님이 얘기한 게임 나가 아니라 게임만 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런 과몰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과몰입을 포함해서 사실 모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모든 중독은 보상이 없는 중독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 애들이 왜 도대체 게임에 빠지나, 게임을 했을 때 소속감을 가지고 친구 어떤 유대 관계에 대한 욕구를 채우고 성취, 정복에 대한 욕구도 채우고, 이런 것들, 애들이 왜 게임을 하느냐, 즉 게임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받느냐를 부모님들이 알아내셔야 돼요. 도대체 애들이 왜 게임을 하는지, 이 게임을 통해서 얘가 얻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게임을 통한 보상이라는 건 사실은 마실수록 목이 마른 바닷물이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게임을 통한 보상은 신기루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보상을 받고 그 당시에는 뿌듯하고 그 당시에는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길게 봤을 때 혹은 반복이 될수록 그 보상의 강도는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예를 들면 게임을 통한 보상 받는 것 중에서 관계에 대한 보상이 제일 큰 것 같다. 친구 관계를 한번 알아보고 친구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아이가 뭘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지 현실 친구 관계를 알아보셔야 되고요. 소속에 대한 보상을 계속 받기를 원한다. 나는 계속 여기 속해 있고 나는 이런 게임을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뭘 해. 그러면 이 소속에서 현실 세계에서 이 아이가 소속감을 왜 못 느끼는지, 어떤 소속감을 느끼길 원하는지 등등을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게임을 통한 보상보다 좀 더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 세계에서의 건강한 것들을 함께 병행하는 걸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알아들으면 참 좋겠는데 못 알아들으면 한 5년쯤 뒤에는 알 거야. 너희들이 게임을 잘 이용하고 있는 건지, 혹은 게임이나 게임 회사에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건지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못 알아듣겠지? 그래. 아까 얘기한 대로 게임 안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트릭 때문에 나는 내가 주체적으로 게임을 즐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게 게임에 끌려가고 있을 가능성이 큰 부분이 있어.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내 삶의 주체가 돼야 돼. 즉, 내가 게임을 이용하는지 이용당하고 있는 건지, 즐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게임에 사로잡혀 있는 건지. 아까 얘기한 중독이라고 하면 그렇고, 과몰입, 게임 과몰입이라는 게 기준이 뭐냐, 일상생활 잘 하는지, 학교 잘 가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 숙제들 잘 하고 아니면 다른 일과들을 하면서 게임을 병행하고 있는 건지 게임만 하고 있는지. 또 하나 대인관계, 친구관계. 내가 게임 속의 친구들하고만 친한지 아니면 진짜 학교 친구들이나 동네 친구들하고도 정말 친하고 친구로서 지내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게임 과몰입이라는 거. 어머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거,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얘가 게임만 해서 어떡하냐, 얘가 게임하더니 더 난폭해지는 것 같아, 아니면은 얘가 게임 못하게 하면 자꾸 엄마 아빠한테 짜증을 내, 뭐 이런 것들. 보여지는 거는 게임 과몰입이라는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반드시 빙산의 숨은 부분처럼 이 아이가 그런 이유가 존재한다고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부모님 영향이고요. 첫째,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가지고 태어나는 거, 그 중에 첫 번째는 나나 내 배우자가 뭔가에 중독이 잘 된다 싶은 그런 부모는 아이에게 가급적 게임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중독 잘 되는 성향은 유전이 돼요. 예를 들면 나나 내 남편이 혹은 나나 배우자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도박에 빠진 적이 있다든지 혹은 주식에 지나치게 빠진다든지 비트코인에 빠졌었다든지 뭔가 중독 성향, 나는 뭐 하면 안 돼, 나 한 번 빠지면 못 태어나라는 성향을 나나 내 배우자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서는 어떻게든 게임을 멀리하게 해야 돼요. 이거는 그 아이를 지키는 길이에요. 게임에도 괜찮은 아니에요. 그 아이는 절대. 두 번째, ADHD.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겁나 산만해서 맨날 혼났거나 내 배우자가 그랬다. 혹은 우리 아이가 벌써 어린이집,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에서 혹은 유치원에서 자꾸 선생님한테 혼난다. 혼자만 과제 딴 거 알아오고 자꾸 뭘 까먹고 뭘 자꾸 잃어버리고 애가 뭔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경우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 ADHD는 주의력 결핍하고 과잉 행동만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충동성이에요. ADHD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많은 엄마들이 얘기하시는 게 우리 애가 산만하다고요? 우리 애 밤새서 게임해요. 그거는 집중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타고난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게임 과몰입을 하게 된 이유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소아청소년 우울증 혹은 사회공포증 같은 불안장애. 애들 중에 그런 애 있어요. 학교 가서는 화장실 못 가는 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 애.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불안도나 긴장도가 높은데 그게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아이들이 보통 게임에 많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는 너무 허용적인 양육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또 게임에 많이 빠집니다. 요즘에 부모님들의 꿈이라는 건 현실에서 불가능한 거죠. 친구 같은 부모. 부모는 부모야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친구가 되어도 안 돼요. 즉 친한 부모가 가능한 거지 친구 같은 부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친구 같은 부모라는 건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고 자아정체성 확립이 되고 이성적 판단이 충분히 가능할 때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왜 청소년에게 술을 안 팔아요? 뭐라고? 취하니까? 뭐 뼈 사가서 그래요? 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 위험한 거는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근데 왜 청소년에게 술 안 파냐? 혹은 술은 어른한테 배우라는 얘기들을 옛날부터 했었냐? 청소년까지는요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성인보다. 참는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참는 능력, 조절하는 능력을 부모가 가르쳐 줘야 돼요. 언제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많은 부모들이 실수하는 게 어린이집 유치원 가기 전까지 애가 하자는 대로 다 해요. 아이고 우리 애가 하나밖에 없거나 아니면 우리 애한테 못 해준 게 너무 뭔가 마음이 안 좋으니까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너 해. 그러고 학교에 들어가서 성적이라는 게 나오거나 이제 학교에서 뭔가 지적질을 당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6년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애가 갑자기 바뀌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되는 것 빼고 나머지는 허용적이 돼야 되고요.
이게 맞는 거지. 친구 같은 부모가 되겠다고 모든 걸 다 허용. 그렇게 되면 아이가 조절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게임에 쏙 빠지게 돼요. 일단 마지막으로 과도한 부모의 기대가 아이들에게 현실에서의 성취감을 못 느끼게 만들어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자꾸 엄마 아빠는 더 하래, 더 잘하래. 그러면 애는 결국 게임 속에서 대신 성취감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강의가 약간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얘기들이 많거나 그래서 아이들에겐 별 도움이 안 됐을 것 같긴 한데 부모님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왜 게임에 빠지는지, 우리 아이는 게임을 통해서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보상을 찾는지를 알아내셔야 되고, 그러려면 아이를 잘 관찰하시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엄마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세요. 저기 남편분들한테 우리 대화 좀 해. 그럼 남편분들이 도망가죠? 왜? 대화를 안 하고 잔소리를 하니까.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하고 얘기 좀 해 하는 순간 애들은 혼난다고 생각해요. 진짜 대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관찰하셔서 아이가 게임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만큼 현실 세계에서도 여러 가지 즐거움과 보상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걱정하시는 일들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